안녕하십니까. 행정구제사무소장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공상 인정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께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드리게 된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국가유공자에는 크게 우리나라에서 군생활 하다 상위, 그러니까 군생활 하다 몸을 다친 경우, 상의를 입은 경우와 월남 참전 용사들이 월남 참전하고 와서 고엽제, 그러니까 미군들이 월남 완전히 정글을 없애기 위해서, 정글 때문에 작전이 어려우니까 정글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엽제라는 그 약품을 뿌렸어요. 그래서 그 고엽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 그러니까 고엽제에 직접 관련이 있는 그 질병이 20여 가지, 그리고 고엽제 후유증, 고엽제의 고엽제로 의심이 되는 질병이 20개에서 한 40개 질병을 갖고 월남 참전 용사들에게 적용해서 국가유공자를 인정해 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질문이 너무 많아서 방송을 계속 했는데, 지금은 또 다른 쪽에서 질문이 많이 와서 현역 군인들, 그러니까 현역 군인이나 이제 제대한 지 얼마 안 되신, 물론 오래된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서 왜 월남 참전 용사를 중심으로만 방송이 됩니까? 우리나라에서 군생활 하다 다친 거는 뭐 그거는 왜 이렇게 좀 도외시합니까? 물론 제가 그걸 도외시한 건 아닙니다. 지금 하다 보니 계속 월남 참전 용사들에 대해서 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질문이 계속 와서 계속 하게 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은 잠시 내려놓고, 이제 국내에서 군생활 하다 상의를 입은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공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공상을 못 받는 건지,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구분을 하면서 여러분께 공상 받은, 이렇게 받으면 공상이 됩니다, 사례, 공상 받은 사례를 갖고 여러분께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면서 여러분께 방송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께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2012년 6월 30일까지는 국가유공자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012년 7월 1일자로 보훈보상 대상자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구분을 했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이 있습니다. 그거는 정부에 생각할 때,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의견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국가유공자라는 것은 옛날에 그 유교 참전 용사나 아니면은 전쟁이 있었을 때 하는 부상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원래 본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로 계속 일반, 지금 전시가 아니죠. 지금 평화로운 세대에 군대 생활을 하신 분들이 뭐 훈련을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또 뭐 체육단련을 한다거나 작업을 한다거나 이러면서 좀 몸을, 상의를 입고 다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계속 국가유공자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아니 또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좀 시정이 돼야 된다라고 많은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유는, 자, 국가유공자라는 그 격이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정말 국가를 위해서 몸 바쳐서 일하는 사람들과 지금 뭐 축구하다가 다쳐서 이런 분들과 같이 격을 하면 되느냐라는 의견 때문에 2012년 6월 30일자로 그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훈보상 대상자는 2012년 6월 30일자 개정된, 그러니까 2012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인용이 된 사람들은 보훈보상 대상자, 그리고 물론 이전이라도 이후라도 예를 들어서
전쟁 중은 아니지만 국가의 안보와 안위를 위해서 근무하다. 이런 것도 일종의 좀 그러니까 국가하고 전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가까운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관련 예를 들어서 공수 뭐 낙하 훈련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육군들이 하는 그 강한 훈련들 그런 훈련들은 예외적으로 국가유공자를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먼저 보훈보상 대상자의 국가유공자로 그러니까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용된 사건 하나를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국가유공자 인용 사례 그리고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여러분께 이런 방송을 계속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제 방송에 채널을 맞춰놓고 계속 방송하시면 여러분께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하는 과목 전체가 행정구제입니다. 행정청에서 처분한 모든 사건들, 불리한 사건들을 잘잘못을 했는지를 따져서 구제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제 강의를 듣고 버릴 게 없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수도 있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 채널을 맞춰놓기 위해서 만약에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시면 제가 방송할 때마다 여러분께 신호가 갑니다. 오늘은 이런 방송이 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서로가 좋습니다. 저도 힘을 얻어서 좋고 여러분도 좋은 소식이 있을 때마다 미리 연락을 받으니까 좋습니다. 자, 지금 본래 가는 그 방송이 아니라 지금 몇 프로 좀 샜습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정도로 그만하고 자 일단 그럼 사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 이 친구는 지금 대학을 다니다가 군에 입대했어요. 입대해서 좀 운동을 좋아하고 또 사실 또 잘하기도 하지만 운동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군 생활을 하다 보면 인근 부대와 같이 뭐 축구 시합도 하기도 하고 농구 시합도 하기도 하고 뭐 달리기 아니면 줄다리기 뭐 여러 가지 그런 체력 단련을 위한 그런 그 운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축구 선수로 나갔기 때문에 축구를 하다가 정말 유리하게 잘 이기고 있는데 거기서 적절하게 좀 그 체력 단련 차원에서 우리가 서로 인화 단계에서 좀 잘해야 되는데 욕심이 좀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욕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기면 더 이기고 싶다. 그런 욕심 때문에 작용해서 열심히 하다가 상대방의 무리한 태클에 걸려서 일단 무릎을 부딪혀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도저히 어떻게 다시 뛸 수 없는 입장이 돼서 금방 옆에 있는 우리 의료 보호소로 가서 일단은 거기서 응급조치를 받고 그래서 안 돼서 이제 국군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다리를 많이 다쳤죠. 옮겨서 처음부터 치료를 받고 계속 진료를 받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축구를 하다가 다친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가유공자가 되지 않고 보훈보상자가 된다. 그러니까 체력 단련은 축구, 농구 뭐 모든 것도 기타 뭐 이병소 구축 아니면 초병소 구축 뭐 작업장 뭐 이런 건 다 보훈보상 대상자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직접 구제하기 위해서 참전한 건 아니죠. 그냥 간접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직접적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간접적으로는 되지만 직접적으로는 체력 단련을 해야 또 체력이 건강해야 또 군인으로서의 자기에 주어진 본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체력 단련 중에 다친 것은 보훈 보상 대상자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제대를 앞두고 이제 6개월 정도 앞두고부터 국가용자를 신청할 수가 있는 법이 작년에 새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빠지면 안 될 제가 그 준비 서류를 꼭 필요한 서류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훈보상자법 제2조 2항 2호에 근거해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근거에서 뭘 심사하나, 누가 심사를 하느냐? 보훈처장 산하의 보훈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심의를 거쳐서 공상이냐 아니냐를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보훈심사위원들은 누가 하느냐? 보훈처 직원들이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보훈처장이 그러니까 전문의, 각 과목마다 전문의와 그리고 법률가인 변호사를 중심으로 해서 보훈심사위원회로 위원으로 한 100여 명 정도 이촉을 해놓습니다. 그분들은 상근이 아니고 심사 있을 때만 와서 참석해서 심사에 참석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렇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명을 오시라고 해서 이제 심사를 하게 되는데 한 7명까지만 되면은 거기서 심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 전문의, 과목당 전문의가 참석하게 되죠. 그래서 이분들이 그 보훈 공상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보훈심사위원회라는 게 있다는 것을 설명드렸고요. 그분들에게 심사할 때 내가 유리한 고지를 정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분들이 무엇을 필요한지 모르면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걸 알고 이게 전투를 준비하면 이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까 간략하게, 물론 자세한 것은 아래 명기된 설명란에 다 되어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몇 가지만 중요한 것만 설명드리면 보훈심사위원회에 제출해서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는 공무상병 인증서입니다. 공무상병 인증서가 뭐냐면 부대에서 공상이라고 인정해 준 증명서, 결의서입니다. 결정. 그러니까 부대 간부들이 위원회를 열어서 공상인지 아닌지를 공무상병 인정서를 공상으로 인정하면 인증서를 발행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입원해 있던 그 병원의 병상일지를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준비되어야 내가 어떻게 다친가 상세하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필요하다면 중대장이나 대대장 사실 확인서를 받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건강보험공단에서 내가 이 질병이 군 입대 전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와서 군대 생활하면서 이 축구 경기를 하면서 다쳤다 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10년 동안, 그러니까 발급일 소급해서 10년 동안을 발급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 중학교 때부터 되겠죠.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 자, 그렇다면 그때 왜 이게 필요하느냐?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그 내용을 보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몇 월 며칠 날 무슨 진료를 받았다라는 근거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무릎을 다쳤는데 뭐 중학교부터 대학까지 다니면서 한 번도 무릎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면 안 됩니다. 무릎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면 여기 부대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요.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이거는 군대에서 다친 건 맞지만 사실은 옛날 입대 전에 다쳤던 게 재발한 거다. 어떻게 보면 좀 억지성이 좀 있죠. 그러나 어쨌든 그 억지든 말든 그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를 해서 미리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건강보험에서 발급을 받아서 확인해서
내가 이런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나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없을 때 제출해야지 그 확인해서 있으면 제출하면 오히려 독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은 꼼꼼히 준비해서 더 이상 준비 서류가 있는데 제가 설명란에 변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이 화면에 나오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제대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진 게 작년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옛날은 제대 군인에 한해서만 전역 후에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전역 6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전역하기 전에 부대에 관련된 사항은 준비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여러분께 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개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한 번 이게 공상을 처음에 신청해서 공상을 내가 준비를 서울에 해서 한 번 신청을 했을 때 기각이 되면 인용을 받지 못하고 기각이 되면 그 다음번에는 더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전력이 있잖아요. 이 사람 안 됐는데 또 했네? 벌써 이런 선입견이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심사위원들한테. 항상 그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초전박살 한 번에 끝내야 됩니다. 한 번에 끝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군대 생활하면서 다친 거 확실해. 그리고 공무 상병 인증서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 제출하면 당연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판례도 나오지만 군대에서 공무상병 인정서를 받은 것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참고를 할 뿐이지 그대로 따라간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공무상병 인증서를 발급을 받고 또 병상일지를 발급받아서 내가 병상일지에 어떤 게 기재가 되어 있나 미리서 상세하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부각을 시켜서 보훈심사들이 여러분 쉽게 결정할 수 있도록 각인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아주 모든 게 쉽습니다. 신청하기는. 왜냐하면 그 지방보훈지청에 가면 거기서 서류를 줍니다. 이거 신청 써내세요. 사진 한 장 하고. 이렇게 하면 써낼 때는 5분 10분이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정은 만약에 한번 기각이 되면 이제 다시 회복하려면 10배, 20배 아니면 100배 이상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초전박살 한 번에 끝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 이렇게 쉬운 걸 뭐 하려고 이렇게 어렵게 준비하느냐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무릎을 치면서 후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리 준비할 때 확실하게 준비해서 공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보훈 보상 대상자가 아니면 국가유공자냐 이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2012년 6월 30일자로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전투를 하다가 아니면은 그런 업무를 하다가 다쳤을 때는 국가유공자로, 그리고 아까 여기처럼 축구를 한다거나 체력 단련을 위해서 농구, 달리기, 여러 가지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대 구축이나 이런 작업, 이런 것도 다 직접 국민의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물론 간접적인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부대 구축도 부대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잘해야 건강해야 또 나중에 국가 안위를 위해서 참전도 할 수 있고 하니까 맞지만 이거는 직접적인 근무가 아니고 일단 간접적인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구했던 게 왜 직접적으로 생각해 봐라. 진짜 6.25 때처럼 전투에 참여해서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람과 지금 부대 생활하면서 축구 경기에다 다친 사람과 격을 같이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국가유공자 격이 자꾸 낮아지는 거다라고 많은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된 겁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로서는 불가항력이죠. 왜냐하면 2012년 6월 30일자로 이미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뭐 이걸 갖고 뭐 불만을 할 수 있어도 그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법이 다시 바뀌기 전에는. 자, 그래서 그래도 보훈 보상 대상자와 국가유공자가 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혜택도 얼마나 다르냐라고 또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격은 좀 다르기 때문에 혜택도 좀 차별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훈 보상 대상자는 어디서 서자처럼 주워온 자식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한 100대 70이나 7, 8% 그러니까 100%대 7, 80% 정도, 한 20%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면 그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제가 이 국가유공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내에서 군생활을 하거나 군생활을 마친 분들, 전역하신 분들을 위해서 공상 인정은 만약에 신청했을 때는 이렇게 서류를 준비하고 이런 안내를 계속 해드릴 거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인용이 됐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래서 기각이 됐다라는 사례를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계속 여러분께 이 정보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저에게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알람정을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께 제 방송이 나갈 때마다 알람종이 울려줍니다. 여러분께. 그러면 제 방송을 하나 놓치지 않고 다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지금 제 설명이 좀 부족했다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은 이 설명란을 참조하시고 또 그래도 잘 모른다 하면은 설명란 맨 하단에 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를 통해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립니다. 늘 말씀드리는데 댓글을 다시는 건 저도 환영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댓글을 다신 후에 댓글 밑에 전화번호를 꼭 병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든지 아니면은 본인의 전화번호를 노출시키기 싫으면 설명란 제 하단에 제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그 전화번호를 통해서 상담을 요청하면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진행할 때도 도저히 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도움까지도 드리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좀 장황하게 조서없이 여러분께 앞으로는 국가유공자 공상인용 그리고 나아가서 상위 등급을 받는 요령, 방법 이런 것도 하나하나 여러분께 설명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제 채널을 놓치지 말고 꼭 시청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